살짝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보겠어요? 자, 내가 하려는 말을 잘 보세요. 연산을 들어가서 1번은 덧셈 뺄셈이고 2번은 곱셈, 3번이 나눗셈이거든. 나눗셈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네가 알아둬야 되는 게 이거 자체야. 나눗셈에서는 두 가지를 배운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 뭘 배우느냐면 나누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배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나눗셈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 나눗셈에 대해서 너한테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이것과 이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혼자 예습을 하거나, 혼자 예습을 하면 어설플 수밖에 없겠는데 어설프게 배우면 나눗셈에서 뭘 배우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다. 일단 두 가지가 뭔지 각각 보겠어요? 첫 번째, 나누는 방법. 그 예제로서 이걸 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지금 이게 정석이라는 거 책이 알지? 그 정석 책에 있는 기본 문제고 정석에만 있는 게 아니고 흔하게 있는 거야. 아주 흔하게 있는 거거든.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놈은 뭐의 제곱꼴로 나누어라 라는 거거든. 그래서 저기에 대한 유형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누어라, 뭐의 제곱꼴로 나누어라, 지금 그런 형태거든. 그랬을 때 통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패턴은 지금 거기에 있는 해설과 같은 거야. 지금 그 해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 아닌 다른 데서 배운 사람들은 그 풀이가 가능해야 선행을 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항식 단어는. 왜냐하면 아주 기본이거든. 이건 학교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항식 단원이 시험 범위라면 이 유형, 뭐의 제곱꼴로라는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x 4제곱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라. 이거랑 저거랑 비교를 해보면 저거는 나누는 식을 앞으로 제수라 부르겠어요? 제라고 하는 것이 그 나누기거든. 그 나누는 수를 제수, 사이슈어스를 넣어서 제수라고 통상 불러요. 다만 요즘에는 이런 명칭이 옛날 명칭이다 라고 해서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가감. 가감 없이 할 때 가감이 뭐냐면 더하거나 뺀다는 거고, 승제. 가감 승제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나? 가감 승제? 승은 곱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3의 제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3의 2승이라고도 부르는 게 요 승이거든. 3을 두 번 곱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나눗셈에 해당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옛날 표현이긴 한데 요즘에도 간혹 써요. 그런데 나누는 식이라고 부르는 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수라고 앞으로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제수가 인수분해 꼴인데 두 인수가 서로 다르잖아. 쟤는 같다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어떤 식을 이렇게 나누면 몫은 뭐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되죠? 나머지는 이게 몇 차야? 2차지. 그 나머지는 이것보다 차수가 낮은 거야.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적는데 이게 1차라고 하면 안 돼요. a가 0이면 1차가 아니고 상수예요. 지금 이해 갔지? 그래서 1차 이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을, 통상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 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걸 구할 필요 없이
이걸 구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되느냐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 나머지 정리가 뭔지 나중에 천천히 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요. 그러면 지금 문자가 몇 개야? 두 개지. 식이 두 개 필요해. 양변에 x에다 1을 넣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나오겠지? 값이? 그럼 이거 통째로 0이 되지? 그럼 1 넣으면 a 플러스 b야. 양변에 2를 넣어. 그럼 무슨 값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 통째로 0이 되지? 그러면 2a 플러스 b야. 이 밑줄 건 상수야. 문자 두 개, 식 두 개. 이렇게 되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니라 x 마이너스 여기도 2야. 여기도 x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여기가 a 플러스 b가 아니고 2a 플러스 b죠. 결국 같은 식이 나와. 그러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지. 어떻게 처리할래? 이런 의도거든. 출제 의도가. 저 유형은. 그래서 흔하게 나오는 거야. 여기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나중에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문제다. 내가 지금 이걸 왜 설명했냐면 저 유형이 왜 시험에 나오느냐 배경 설명을 일단 했어요. 알겠지? 오케이.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게 나눗셈에 대한 관련 문제거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네가 지금 본 게 뭐냐 하면 이거야. 지금 내가 적은 게 이 등식이거든. 이걸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테크닉은 언제 배워야 돼? 항등식을 배운 후에 배우게 되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항등식을 배운 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뭔 말인가요? 나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쪽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 그럼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이 얘기지. 그래서요. 한번 보겠어요. 나누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총 세 가지가 선생 수업에서 언급될 거예요. 나누는 방법. 그래 이게 기본인데 이런 걸 다 패스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한다고. 이거는 혼자서 책 보고 하라고 그러고. 첫 번째가 뭐냐? 직접 나누기. 직접 나누기거든. 직접 나누는 자체, 어떻게 나누는지는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수의 나눗셈과 거의 비슷해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저 문제를 풀어보면 나중에 필기를 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적고 여기 다음에 저걸 적은 후에 풀이를 적도록 하세요. 아니 좀 밀리는데 그래도 한번 여기다 해보자. 그래서 x 4제곱 하고 플러스 1 하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나눗셈을 할 때 이렇게 적는 사람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적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야. 뭐 이 값을 이렇게 적는 사람이야. 지금 이건 뭔 말인지 이해 가나? 안 보인다고 안 적는 거랑 똑같다고. 이건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뭔 말이야? 얘는 당연히 플러스 0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0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0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놓고 가는 거고 내가 지도할 거는 사실 여기까지야. 이거 직접 나누기 하면 나머지가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겠지? 여기까지라고. 해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맞은 사람들이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아주 잘했어요. x 제곱을 곱한다. 그래야 이게 없어지죠. x 4제곱 마이너스 16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제곱 빼준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걸 없애기 위해서지. 빼주면 16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면 플러스 16x를 해야 이제 이게 없어지겠죠. 16x 세제곱 그 다음에 졸라 커지네. 마이너스 64x 제곱 플러스 16x 빼준다. 그럼 얼마지? 이게 이렇게까지 가나? 한번 해봐.
빼주면 63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 플러스 1 뭐 이렇게 하겠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 플러스 63 그러면 63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16 왜 이게 그냥 x제곱이지? 그냥 x제곱 맞지? 빼줘 마이너스 x제곱. 아무튼 가보자. 그러면 63 x제곱 마이너스 63 이거 너무 커지는데? 어디가 잘못했죠 지금 나눗셈을 하는데 내가? 찾아주세요. 4? 잠깐. 근데 이게 16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왜 벌써 자 가보겠어요. 여기가 4지? 근데 왜 16이라고 적었지? 마음이 급해갖고 4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면 여기가 4 x 세제곱 천천히 해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 제곱 플러스 4x 빼주면 15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15 x 제곱 마이너스 60 x 맞죠? 플러스 15 역시 또 틀렸네. 그럼 얼마지? 왜 자꾸 곱셈을 12 여기가 또 4 아유 씨 쏘리 이거 맞지? 뒤에도 삐집니다. 여기도 2고 뭐 지금 완전히 딴 문제를 풀고 있네. 너희들이 빨리빨리 체크해 주지 않고 그냥 보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시간 여기서 다 먹어요. 선생님 진짜 이거 엄청 많이 해요. 이런 시간 먹기가. 믿을만 서네요. 진도 나갈 거 못 나가요. 그러니까 구경하고 있으면은 너만 진짜 소야. 이거 봐봐. 이건 지금 몇 번을 지우고 다시 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지금 딴 거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자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빼주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그러면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 제곱 플러스 16x 빼주면 12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48 빼주면 32x 마이너스 46 해서 거기 저기 적혀있는 답이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선생님처럼 집중력이 떨어져서 계산이 지금 왜 그러냐 마음이 급해서 그렇거든. 지금 시험을 테스트 하는 애들 시험지 걷어야 되고 다시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 또 좀 이따 또 걷으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정신이 분산되어 있어갖고 어쨌든 이렇게 답이 나오지. 집중력이 유지된다라면 사실 그 풀이 그치 제시된 풀이에 비해서 속도가 엄청 느리다 라고 하기는 힘든 풀이에요. 이해 갔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매우 강조해요. 나눗셈에 대해서 얘는 가장 기본이야. 수학에서 기본을 무시하면 좋은 것 같이 이거 어디서 본 듯한 학생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자기가 분명히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금 이해갔지?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매우 강조하고 싶은 거고, 여기서 잠깐 반성을 해보자. 무슨 반성을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풀이와 이 풀이는 무엇이 다를까? 결국 똑같은 답을 찾는데 풀이 과정상 다른 부분이 있죠? 겉보기에도 완전히 다른데요. 그런 형태적 차이점 말고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거야, 이거. 거기에 제시된 풀이는 이걸 구하지 않지. 오케이? 그리고 얘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수학에서는 수학을 좀 안다라고 하면 기본기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걔는 장점이 뭐야? 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풀이를 좀 더 선호해요. 이해갔니? 비유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얘는 근의 공식, 그 풀이는 판별식. 무슨 말이야? 어떤 2차 방식이 있어. 이 2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찾아라.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볼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말고, 어떤 2차 방식이 제대로 줘야 되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니?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을 쓰면 되지? 문제는 판별식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풀면 돼. 풀어서 실근의 개수를 세면 돼. 지금 내 말을 이해했나? 오케이? 그런데 왜 그냥 푸는 풀이보다 판별식을 쓰죠? 그냥 푸는 풀이는 그 실제 값을 구해야 돼. 그 실근의 실제 값을 구해야 돼. 그런데 판별식은 실제 값을 구할 필요가 없지. 실제로 값을 구할지도 못하고. 이해갔나? 그러면 뭐가 유리해? 하면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가가 목적이라면 근의 공식을 써서도 풀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정보까지 추가로 구하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고. 이해갔나?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라는 것과 마찬가지 관계야. 완전히 그런 건 일치하는 건 아닌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얘가 근의 공식, 얘가 판별식. 이해갔나? 그런 것에 대응되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한 문제를 더 풀어보자. 다항식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2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이래. 이것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세요. 풀어보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보겠어요? 직접 나누기를 할 텐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쓸모없는
이론이 되겠어요?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가 생각하지 않는 걸 보겠어요? A, B가 실수라고 하자. 그게 뭐야? X 대신에 I를 대입한다. I 말고 오메가를 대입하자. 오메가는 뭔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말한다. X 대신에 오메가를 대입하자. 뭔 말이야? 그러면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적어서 그럼 뭐야?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A 오메가 제곱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3 이퀄 0. 그러다 보니 1차식이니까 PX 플러스 Q인데 P 오메가 플러스 Q이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 근데 나누어 떨어뜨리니까 0이 되는 거지. 그게 0이다. 지금 선생님 뭐 하나요? 이 오메가는 뭐냐면 오메가 세제곱을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선행을 한 사람은 이건 구경을 했었어야 돼요. 아까 전에 적었던 그 값을 세제곱하면 1이 된다고. 그래서 그 값을 일일이 적지 않고 통상 수학에서는 오메가라고 적는다고. 이거 W가 아니고 그리스 알파벳의 소문자 오메가를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면 얘는 뭐가 되느냐면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1 플러스 A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3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퀄 0이다.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I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메가에 대해서도 복소수 상등이 성립해요. 왜 그런가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0이면 A가 얼마죠? A가 3가? A가 4다. 그럼 B가 얼마야? 4다. 그래서 지금 맞은 사람이 나오는 그 값이 나오거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풀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발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 형태, 그러니까 요거 이거 외우라고 했던 식이죠. 외워야 되는 게 이 다음 식당에서조차 이렇게 응용 버전으로 풀이가 나와. 지금 이걸 알아둬야 되느냐? 너는 몰라도 돼. 아직 이걸 할 수준이 아니야. 그러면 다른 방식은 없냐?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야? 기초가. 네가 그런 이론이 없다고 하자. 오메가가 뭔지 몰라.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푸나? 이거 이퀄 0이 되는 x의 값을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하면 허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오메가라고 하고 오메가의 성질을 알면은 방금 같이 풀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못 푸나?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한다 이거지.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나누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빼주면 a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플러스 바로는 뭐 외쳐 a 마이너스 1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빼주면 나누어 떨어짐으로 0이다. 그러면 이게 빼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되죠? 이거 없어지고 b 마이너스 a x 플러스 빼주면 어떻게 되죠? 4 마이너스 a고 이게 뭐야? 0이다. 그럼 이게 뭔데? x에 대한 항등식이다. x가 뭐가 됐든 성립해야 되지.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항등식이야.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깔고 가겠어요.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오케이. 그래서 a가 4고 b가 4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시중에서는 이런 문제집이 실려있다면 이런 풀이는 전문 문제집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은 이런 풀이가 가능하다는 이 교과서의 나눗셈에 대해서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거든. 나누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그런데 그런 걸 다 개무시하고 뭘 하냐면 아까 지금 나눠준 그 프린트에 있는 그런 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들 같은 별해. 그게 이런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을 하고 간다 이거지. 그게 왜 그러느냐? 나눗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어떤 체계성이 없이 개별적인 문제의 풀이로만 접하게 되면 나눗셈에 대한 유형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지거든. 뭐 이런 유형, 저런 유형, 그런 유형, 족같은 유형. 졸라 많아지거든. 이해 갔지? 그래서 체계성을 가지고 가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원래 그 시중에서 가장 흔한 그런 풀이가 막혔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풀이를 우선 도전을 해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 풀이가 좋다라고 하기는 힘들고 다만 나쁜 것도 아니야. 왜냐면 막간이나 적었던 풀이에 비해서 이 풀이가 뭐 훨씬 더 긴가? 더 오래 걸리나? 그것도 아니잖아. 나한테 배운 사람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그 대응을 해 나가길 바란다. 체계적으로. 그냥 이런 유형을 이렇게 푸는데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 이해 갔지? 알겠죠? 그래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세 가지를 배운다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직접 나누기가 중요하다. 알겠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누는 방법은 조립제법인데 이 조립제법을 결과만 알지 말고 그렇다고 그 조립제법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 그것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다만 구경을 한번 해둬야 돼. 무슨 말이냐면 조립제법은 그 옆에 18페이지를 보면 그죠? 18페이지를 보면 직접 나누기식이 일단 하나 있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 원리를 알록달록 색깔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다 그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조립제법을 네가 할 수 있으면 그만이야. 결론적으로. 그런데 원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걸 하되 이게 결국 조립제법은 뭐 이상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직접 나누기에서 나온 것이다. 좀 뭔가 이렇게 불필요,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어떤 문자 부분이지. x세제곱, x제곱 이런 부분을 적지 않도록 간략하게 한 방법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언제냐 하면 조립제법은 주의하세요. 이게 언제 성립해? 1차식일 때지. 뭐가? 재수가 나누는 식이 몇 차? 다항식인데 1차식일 때. 알겠죠? 1차식일 때만 하는 얘기다. 즉 직접 나누기는 1차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비록 헤매긴 했지만 2차로 두 문제 다 2차였죠. 그런데 조립제법은 직접 나누기를 변형한 건데 언제만 가능한 거야?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1차식인데 언제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1차식 중에서 1x-a로 나눌 때. 거기 a라고 되어 있나? 박스에서. a라고 되어 있죠? 1x-a. 1일 때, 1. 이때 쓰는 거야, 1일 때. 그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이 아니야. 여기다가 bx, 여기 a가 있으니까 bx-a가. 근데 그 b는 뭐? 1이 아니다. b가 1이 아니야. 그러면 조립제법을 못 쓰나? 이거 알아둬야 돼. 오케이? 조립제법을 못 쓰는 거야. 조립제법을 못 쓰는 거야. 라고 알아둬야 돼. 체계성을 갖추고 해야 된다니까. 내가 언제, 한 번 한 적이 있죠? 이게 뭐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덧셈을 못하는 꼴이라니까? 덧셈은 언제만 가능해? 분모가 같을 때만 가능한 거야. 분수에서 분모가 기준이야.
그래서 덧셈은 분모가, 즉 기준이 같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거 못해요.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은 어떻게, 3의 3승은? 이 지수법칙 쓰면 되겠죠? 지수법칙을 어떻게 쓸 건데? 지수법칙을 쓰려면 이렇게 하면 돼. 2의 2승 곱하기 2의 로그 2의 9. 그래서 2는 2. 예, 2 더하기 로그 2의 9요. 계산 끝났어요. 니 뭐 한 건데? 이거랑 차이가 뭐죠? 그러면 니들이 이거 하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니? 이 봐. 분모가, 지금 분모래. 밑이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지. 다르지. 밑이 하나는 2고 하나는 2지. 같지? 같을 때 뭐 하는 거야? 지수법칙을 쓰는 거죠. 물론 너는 지수법칙을 그렇게 알아두지도 않았겠지만 지수법칙을 밑이 같을 때 쓰는 거야. 밑이 다르면 지수법칙을 못 쓰는 거야. 애들이 뭐가 물리냐면, 자, 이거 하나의 숫자가 몇 개의 숫자로 구성됐죠? 하나, 둘. 그러면 이거 하나의 숫자가 몇 개의 숫자로 구성됐죠? 하나, 둘. 이런 것도 몰라. 이거 완전히 딴 세상 얘기야. 같은 체계인데. 그럼 뭔 말이냐면, 이거는 여기에 대응되고, 얘를 뭘로 바꿔야 돼? 밑이 같게. 아니, 분모가 같게.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로 바꾸니. 그럼 뭐지 차이야? 얘랑 얘는 달라. 그리고 얘랑 얘는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 분수의 덧셈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지. 6분의 3 더하기 2라고. 분수의 덧셈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지.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덧셈인가? 이건 덧셈이 아니야. 각각을 바꾼 거지. 각각을 바꾼 때 뭘 이용한 거야? 유리수의 성질. 유리수의 성질이 뭐죠? B분의 A는 BC분의 AC다. 이걸 이용하는 거지. 이게 무슨 덧셈이야? 이거 덧셈이냐? 덧셈은 이거야, 이거. 지수법칙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지수법칙이야. 그럼 이건 뭔데요? 고2 때 배워요? 암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거랑 다른 거야. 이거랑 다르다고. 그래서 얘는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거리고 얘는 조립제법을 못 쓰는 거야. B가 1이 아니면 조립제법을 못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쳐먹어. 왜? 그 밑에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건 덧셈을 못 하는 거야. 그래 덧셈을 할 수 있는 거로 바꾸잖아. 조립제법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못 해서 조립제법을 빌려 쓰는 거야. 그럼 조립제법을 할 수 있는 걸로 어떻게 바꾸는데요? 봐봐. 거기에 어디에 나와 있어? 연구 2번을 보면 x-2로 나눈 경우랑 2x-4로 나눈 경우를 비교해 주고 있죠? 이걸 이해해야지. 하나는 1차의 개수가 1이고 하나는 1차의 개수가 2다가 아니라 1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 경우에 조립제법을 쓰면 나머지는 같은데 나머지 R'과 R이 같죠? 그런데 몫이 달라지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데 조립제법을 쓰면 두 경우 모두 뭐야? 똑같은 상황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는 이렇게만 적혀서 이거 나중에 한번 보겠어요. 나중에 이거 보도록 하겠어요. 연구 1번. 요게 뭔지 한번 볼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얘는 그냥 그렇게 왜 지금 몫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 살펴봅시다. 조립제법이 어디 있나. 필수 문제 4번을 보면 1차식으로 A를 B로 나누었을 때 B가 2차식을 직접 나누기를 하고 있고
조리제법이 안 되니까 1차식은 조리제법을 사용하고 있죠. 오케이. 그리고 필수 문제 5번. 잠깐만, 이건데 fx를 필수 문제 5번을 보면 그냥 선생님이 풀겠어요. 여기에 관련된 게 이거는 이제 수학의 원리 페이지 몇 페이지야? 24번 필수 문제 5번. 그래서 그거 fx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fx를 일단 계산해보자. fx는 x-3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u 플러스 3. 밑에 거 하자. 이거 하지 말고 이 페이지 전체고 지금 계산할 때 밑에가 낫겠어. 유제 5-1번 보세요. 유제 5-1번. 선생님 그냥 풀겠어요. 그럼 1차식인데 1차식 개수가 얼마야? 2죠? 1이 아니지. 문제를 쳐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풀어보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풀겠어요. 그러면 2, 그 다음에 0. 0을 안 적는 사람은 아까 전에 그런 사람이요. 마이너스 14,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4 이퀄 0 했을 때 x가 얼마야? 2죠? 그러면 2. 이 곱해서 여기다 적는 건가? 곱한 거? 4. 그리고 더하는 건가? 4.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3. 이게 나머지라는 거지. 그럼 몫은 뭔데? 이걸 그대로 적어주면 몫이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몫이 뭔데? 실제 몫을 이거를 나누기 2 해주면 어떻게 되죠?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몫이. 거기 답을 봐봐. 이게 맞나? 졸면서도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버티고만 있으면 어떡해. 잠을 깨려고 노력해야지. 맞아? 밑에 노란색이 몫이고 이게 나머지라고 적혀 있나? 오케이?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누기 2를 해야 되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왜 나누기 2를 해야 되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왜 나누기 2를 해야 되는지 안다. 손을 들다 말고 손을 좀 들어보세요. 좀 파악 좀 하게. 한 명밖에 없니? 너도 놀랍지? 너밖에 이해를 못한대. 그 나누기 2를 왜 하는지. 와.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거기 풀이는 어떻게 해? 조립제법 안 하고 직접 나누기를 했나? 조립제법을 했나? 네가 얘기해봐. 조립제법을 했니? 직접 나누기를 했니? 아니, 네 말고 그 풀이가. 풀이를 보라고 했는데 너는 왜 풀이를 펴보지도 않니? 이 띠떼끼야. 아까부터. 뭐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하고 가만히 두는 선생님 얼굴만 그냥 계속 쳐다봐. 왜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그런데 왜 안 봤어? 옆에 애가 하니까? 어차피 옆에는 공부할 텐데 학원은 왜 나와? 옆에가 다 하고 있을 텐데. 설명도 다 듣고 있을 텐데 옆에가. 시키는 건 해. 조립제법으로 풀었나 해설이? 그럼 왜 나누기 1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라니까? 연구 1번. 왜 나누기 1을 하는지 연구 1번을 읽고 이해하세요. 이걸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올 뿐더러 그냥 이런 문제를 이런 수준으로 해서 왜 나누기 2, 이가 뭘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2x-4의 1차의 개수인
이걸 말하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뭔데? 이거는 얘는 뭐냐 하면 이걸로 나눈 나머지지. x-2로 나눈 나머지고 얘는 뭐야? 2x-4로 나눈 나머지지. 그리고 요 2를 나눠야 이렇게 되는 거를 이걸로 나눈 거랑 이거랑 나눈 거랑 항등식을 적어줘갖고 비교를 해주고 있지. 오케이?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나누기 2라고 하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2 해서 x-2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이거 똑같잖아. 이거랑 똑같잖아. 똑같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가 뒤로 밀리는 거죠. 몫으로. 오케이? 몫으로 밀린다고. 그럼 뭔 말이야? 하면은 얘로 나눈 몫이 이거잖아. qx가 있다고 쳐. 그러면 이 qx는 뭔데? 주어진 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 즉 이걸로 나눈 몫이거든.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이거를 이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요 부분을 남기고 이걸 뒤로 밀어. 그럼 뭐야? 이게 x-2 나머지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는 2 qx잖아. 오케이? 그럼 이게 뭔데? 이게 이걸로 나눈 나머지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이걸 뭘로 나눠야 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2로 나누어야지. 그래서 나눈다라고 연구 1번에 적혀 있지. 그런데 그 말이 선생님이 이렇게 음성 서비스를 하지 안 하고 혼자서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면은 수학을 못한다 또는 IQ가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난독 중이지. 그냥 왜 그러냐면 이걸 이해하고 뭐하고 이런 의지가 없거나 지금 분위기상 뭐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집중을 못하고 있으니까 뭐가 어딘지 그냥 보라니까 보고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행위가 뭐 하고 있냐면 아까 전에 했잖아?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덧셈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덧셈을 된다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 뭐였지?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는 AC분의 BC 더하기 AD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시중 교재나 적혀 있지 교과서에 이런 거 안 적혀 있다고 했죠. 교과서에는 이게 안 적혀 있어. 왜? 이건 덧셈이 안 되는 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데? 덧셈이 되는 꼴로 바꾸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지금 이걸 지금 조립제법이 돼. 그런데 이걸 하래. 그럼 이거 뭐 하라는 뜻이야? 조립제법이 되는 꼴로 바꾸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해를 하라고. 조립제법이 되는 꼴로 바꿔서 나머지 부분을 차이를 반영해서 답을 내라고. 이런 의도란 말이지. 수학은 방향이 맨날 똑같아요. 그런데 네가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현상마다 다르고 이거는 이렇게 주의하자.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나누기 1을 해야 돼. 네가 이런 거나 처음 외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헷갈리지. 나누기 1을 했다. 곱하기 1을 했던 건가. 뭐 이러면서.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봐봐. 그럼 조립제법을 왜 하니? 하면 다른 거 없어. 직접 나누기랑 똑같은 건데 직접 나누기에서 장점이 뭐야? 쭉 길게 적을 필요 없이 막 x제곱 이런 거 x 이런 것 때문에 길게 적는데 그걸 싹 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단점은 뭐야? 요때만 할 수 있다는 거지. 요때만 2차 시기를 못 쓰는 거라고. 이게 단점인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시시한 문제 말고 문제다운 문제를 해보도록 하자. 뭐냐면 어디 있지? 문제가 왜 안 울리지 그런데? 예제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y 마이너스 y 세제곱을 2x 플러스 y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 문제까지 적으시고 푸세요. 잠깐 쉬겠어요.